예, 그 사무실 회의실 온도가 저희나 행정부나 비슷할 것 같으니까요. 혹시 좀 더우시면 옷을 벗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지금 아마 오전부터 회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것 같고, 저도 세 번째 병무청 국감을 해보는데요. 병무청의 현재의 문제점이나 이후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답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입장들이 다들 다양하게 있으시긴 하지만 제안하는 답들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청장님이 얼마나 제대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하시냐, 이것에 이제 있는 건데, 우리가 뭐 정신병적 문제뿐만 아니라 체격에 대한 문제, 체력에 대한 문제도 종영 김세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체 검사도 좀 이틀, 3일에 걸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할 만한 예산의 수반이 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작년도 국정감사 뭐 개선된 상황에서 봤을 때 보면 제 기억에 진성준 의원님 아마 질의였던 것 같은데 모집병에 대해서도 오며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은 법을 바꿔서라도 올해 예산이 다 수반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사회복무 요원들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그 보험료를 지급해주자라고 하는 것도 네. 법을 바꿔서도 다 했습니다. 네. 예산도 다 매년 네. 수반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이제는 이제 2년이 거의 다 돼가시고 업무 파악이 네. 이제 다 끝나셨기 때문에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꼭 추진의 결과로 어떻게 안 나오더라도 이런 논의 중에 있어서 청의 입장은 정확하게 지금은 뭐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나와야 다음 논의를 할 텐데 1년, 2년 동안 계속 청의 입장이 하나하나도 정리가 안 되니까 다른 논의가 안 되고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지금 병역자원과 관련해서요. 계속 근데 혼돈스러워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나 좀 하려고 하는데요. 2025년이면은 현재 자원에서 좀 9,000명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로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병력 자원이 부족합니까? 지금은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17,000명이 네. 잉여됩니다.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항상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야기로 현역을 보내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아직 25년까지 되려면 정권이 3번도 바뀔 상황이 되고 그때 되면 어떻게 병무행정이 바뀔지도 좀 모르는 문제고요. 10년도 넘게 남았는데 그거는 장기적인 것은 분석을 하더라도 가까운 10년 안에 있는 동안에는 군대를 못 가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로 보내는 형식의 것들은 좀 저는 덜어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제가 강제로 집어연다는 의미보다 본인들이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 혹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걸러주자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병무청은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물론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습니다. 근데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게 하는 것을 병무청이 가장 하셔야 될 일인 거거든요. 현재도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급수를 정해서 못 가는 사람도 털어내고 현역으로 못 가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을 다 분류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못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못 가게 해줘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그 일선 부대에서의 사건 사고를 방지하는 제1차의 책임이 병무청에 있습니다. 좋은 자원을 보내주시는 거. 관련해서 보면 지금 해공군도 마찬가지, 육군도 마찬가지지만 갔다가 다시 귀가하는 이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첫째, 청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게 지금 병무청에서 계속 다른 공군이나 육군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것에 보면 공문에 꼭 이런 게 있습니다. 타 군과 비율을 맞춰라, 귀가자에 대해서. 근데 귀가자는 군마다의 차이점이 있고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연도에 따라서 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비율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가지고 뭔가를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요. 특히나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지원병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내가 군생활을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면 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또
어떤 방식 계속 지금 병무청이 제시하는 것으로 못 나오게끔 만드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연관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를 한번 가려면 10대부터 20대까지 해서는 아주 큰 인생의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대학교 수업도 정리하고 뭐 기간도 다 맞추고 하죠. 근데 지금 훈련소를 가자마자 한 2, 3일 만에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왜 나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나오는 경우들도 부지기수고. 또 이게 집으로도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애가 먼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황당한 상황이 초래하고 사실은 이 아이도 당시의 상황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한번 가면 바로 다음 주에 재입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시험받고 하면 학교 프로세스에서도 거의 1년이 날아가 버리고 인생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나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뭐 부모랑 다 일일이 상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예술체육요원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데 그중에서 아까 존경한 김성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태능선수촌에 있는 분들 국가대표로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국가대표로 태능선수촌에 이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군 복무와 동일한 정도의 수준의 혜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 기업, 중소기업도 산업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다 병역 혜택을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태능선수촌이라고 하는 공간을 어떠한 기구로 인정만 받게끔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다, 법률적으로도. 그리고 지금은 메달을 따야지만 이것이 혜택이 되는데 경기의 특성상 대한민국에서 오랜 기간이 지나도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도 다 국가대표로서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하나만 마무리 지으면 비슷하게 보면 농어민 후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농어민 후계자도 이 4주 훈련을 받고 5주 훈련을 받고 나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몇 년간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체육 요원들도 그렇게 하면 체육 활동을 합니다만은 국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복무 기간 동안 해외를 나가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병역 혜택으로 복무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간 3년으로 기억하는데 3년간 그 체육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해외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게 대한민국의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무 기간에 포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겠죠. 해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느냐. 기간을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손인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